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미소가 아름다운 보석 같은 미보치과 공윤수 원장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기본 우리 치과 가기 전에 준비 사항들인데요. 보통 국가검진이나 구강검진들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해야 될 목적으로 갈 때에 어떻게 준비를 하고 가면 좋을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은 상세하게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겠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혹시나 치과 가실 때 보통 보면 구강문진표 이렇게 해서 이제 검진을 받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문진표라는 건 입속 건강 상태, 전신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의료진에게 알려주는 그냥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이 표현이 상세하게 될수록 그만큼 진료의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고 시간도 절약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작성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서류 작성이 아니라 정확한 진료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고요. 현재 느끼고 있는 증상, 치통, 시린 거, 그 다음에 과거에 그리고 현재 앓고 있는 전신질환 왜 중요하냐면요. 전신질환 우리가 보통 성인병, 당뇨, 혈압,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같은 여러 가지 질환들, 골다공증 뭐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이 굉장히 치아 치료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복용하고 있는 그 약물 그리고 알레르기 증상이라든지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다 좋습니다. 또 우리가 보통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든지 이런 거 있는 경우에도 치아 치료하고는 굉장히 또 연관 있는 우리 상악동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임신이라든지 갑상선 기능이라든지 항암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을 꼼꼼하게 이렇게 작성해 주시게 되면 특별히 맞춤 치료가 최대한 가능하게 됩니다. 기존 진료 기록과 진단서를 꼭 챙기시면 좋은데요. 복잡한 통증이나 재수술의 경우에는 여러 치과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오랫동안 낫지 않는 우리 난치성의 구강 통증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턱관절 같은 경우 그리고 오랫동안 진료를 했는데 되지 않는 경우 대부분 대학병원도 가시기는 하지만 거기 전에 이제 병원을 오시는 경우에는 그렇고요. 그리고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종전에 치과에서 진료받은 기록이나 최소한 사진 정도는 가지고 오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이전 병원의 진료 차트 아니면 진단서를 꼭 챙겨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오시면 이전 병원에서 치료 이력이나 검사 결과들을 참고하게 되면 불필요하게 시간이나 여러 가지들을 걸리지 않고 그리고 실패 원인이 어디서 있는지 그게 뭐 의사의 어떤 그런 부족이라든지 또 아니면 관리의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문제가 올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안전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치과 엑스레이 꼭 찍어야 할까요?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엑스레이 촬영이 기본적으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뼈 속을 보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치아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안쪽에 그리고 치아 사이가 미세하기 때문에 꼭 그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 치아 치료를 받아야 될 경우에는 기본적인 거는 진료를 할 때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 보험이 적용이 되는 시점들이 있는데요. 그 치료가 되어질 때는 반드시 엑스레이를 동반한 치료가 되어져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또 가능하면 옛날부터 진료를 받으셨다면 그 치과에서 엑스레이 사진들도 좀 가질 수 있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엑스레이 촬영의 필요성인데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치아 내부의 깊은 충치라든지 잇몸뼈 속의 염증
그리고 치아 개수 등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턱관절의 상태나 코안, 이 상악동이라 그러는데 여기 염증, 그리고 외상으로 의한 뭐 골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엑스레이 중 일반적인 파노라마 사진이라든지 CT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방사선 노출에 대한 오해 이렇게 오늘은 했는데요. 치과에서 촬영하는 엑스레이 방사선 노출은 극히 미량이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위험성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제 여기도 중요한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최신 장비가 갖춰져 있느냐. 최신 장비가 아무래도 방사선 노출이 분명히 덜합니다. 그리고 다른 장비, 오래된 장비들도 결국은 계속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테스트를 하고 안전 검사를 하고 그 의료기 결과들을 내주기 때문에, 그래서 더 지장이 더 없는 그런 상태로 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늘 아침에 제가 조금 급하게 사진을 찍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셨을 때 저희 치과에서 현재 이제 비치가 되어져 있는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CT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낮은 선량의 CT를 촬영하고 있고요. 특히 뭐 파노라마라든지 일반적인 엑스레이는 그렇습니다. 특히 더 괜찮습니다. 이렇게 낮은 함량으로 지금 쓰고 있고요. 그리고 엑스레이 장비도 최신 장비로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오른쪽에 입고 있는 옷을 보시면 여기에 지금 목에 이렇게 돼 있는 장비들은 갑상선 요 기능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그런 그 납이 안에 들어있고, 여기는 투과를 하지 못합니다, 엑스레이가. 그리고 여기는 요 앞치마처럼 생겨 있는 여기 모든 여기에도 전체적으로 납판이 보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임신 가능성이 있다든지 또 임신을 했는데 엑스레이를 꼭 반드시 찍어봐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찍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안전을 고려해서 이렇게 안전장치들이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셔서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촬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전신질환 약 복용 체크 이렇게 했습니다. 고혈압이라든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고혈압 같은 경우 특히 치료 전에 반드시 내과 전문의에게 환자의 상태 자문을 받는 것이 좋고, 저희들 의뢰서를 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진료를 고혈압이 있든 당뇨가 있든 또 여러 가지 질환이 있더라도 진료를 하지 못하는 질환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의해야 될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교수님들과 원장님들과 잘 상의를 해서 거기에 본인 환자 몸에 맞게끔 하면 좋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저희들이 내과 진료나 이런 진료를 외과 진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진료에 관련돼 있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의뢰를 보내는 겁니다. 아스피린을 예를 들자면 보통은 5일이나 일주일 끊게 되고, 요즘은 이제 끊지 말아야 될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 끊어야 되는지, 끊어도 환자한테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치과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뢰서를 이렇게 보내게 되면 정말로 간혹 어떤 분들은 치과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걸 왜 우리한테 묻냐, 이런 경우도 정말 있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환자의 현재 상태를 물어보는 거고, 현재 환자 상태가 아스피린을 예를 들어서 끊으면 안 되는 환자 같은 경우는 안 끊고 지혈을 잘 시키면서 하면 됩니다. 대신 피가 조금 더 시간이 한두 시간 나는 게 서너 시간이 날 수 있고 하루가 날 수는 있지만,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하는 거는 치과에서 하면 되는 건데, 그 환자분이 지금 현재 상태가 약을 끊어야 되는지 안 되는지, 끊어도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귀찮게 그렇게 물어보냐 항의하시는 우리 환자분들도 계시고, 병원에서도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시고 이런데요. 이 부분들은 반드시 확인을 하고 정상적으로 하시는 게 환자분들한테 꼭 유익합니다. 그 부분들 꼭 명심하시면 좋습니다. 요즘은 또 항혈전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전제를 예방적인 차원이나 위험하지 않게 예방적인 차원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혈전제를 보통 병원에서 5일이나 일주일 끊고 하세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요.
또 그렇지 못한 경우 이분은 혈전제를 끊으면 안 됩니다 하는 경우에는 혈전제를 끊지 않고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아스피린을 끊더라도 끊었을 때 혹시 혈압이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혹시 혈전약을 끊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불편하다, 현기증이 난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분들한테는 바로 다시 진료가 늦더라도 아스피린을 복용하게끔 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 이런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잔소리 같지만 귀찮지만 꼭 확인하시고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안전한 시술을 위해서 보통 5일에서 7일 정도 해당 약물을 중지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과에 오시기 전에 아니면 오셨을 때 내과 주치의나 치과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당뇨병, 당뇨 있으신 분들은 특히 치과 치료 도중에 스트레스로 인한 저혈당이나 또 여러 가지 마취약으로 인한 불편함이나 또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전에는 기본적으로 평상시처럼 식사를 꼭 하고 오시고, 그 기본적인 약물 복용하는 것들은 그대로 복용을 하고 오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인슐린을 사용하는 환자 역시 인슐린 활성도가 최고조로 달하는 시간을 피해서 생리대사 활성이 높은 보통 아침 시간대에 진료받을 것을 보통은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치과 원장님하고 그리고 교수님들이나 내과 원장님들하고 상의를 할수록 그만큼 안전하게 진료가 가능합니다. 치과에서도 간혹 있을 수 있는 저혈당이라든지 이런 게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기본적인 혈당계라든지 혈압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응급으로 조치를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뭐 꿀 같은 거라든지 설탕 시럽 같은 거라든지 초콜릿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일단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진료를 안전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면역력 저하, 당뇨 환자들은 일반인들보다 상처 치유가 느리고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혈당 수치를 알아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혈당이 조금 높다고 해서 임플란트나 치아 발치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치유가 느릴 뿐입니다. 그리고 감염의 위험이 있을 수가 높습니다. 가능성이. 그러면 결국 이렇게 보통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끝 아닙니다. 그죠? 6개월 정도마다 한 번씩 체크한다. 3개월마다 한 번씩 체크한다. 그러면 당뇨 환자분들은 그것들을 체크를 1, 2개월, 2, 3개월, 6개월 짧은 시간 내에 자주 하면 그만큼 감염의 위험성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처 치유가 늦으면 그만큼 소독을 철저히 하고 약을 복용을 잘하고 그 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상처 치유를 돕는 그런 기본적인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있더라도 최소한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되게 됩니다. 골다공증 요즘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여자분들만 주로 골다공증 주사를 맞으셨는데요. 요즘 남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꼭 치과 검진 받으실 때 골다공증 약 먹는다, 아니면 골다공증 주사 맞는다, 3개월에 한 번 맞는다, 6개월에 한 번 맞는다, 1개월에 한 번 맞는다,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다공증 치료제라해서 특히 비스포네이트라는 그런 약물이 있습니다. 효과는 굉장히 좋은데 특별히 수술을 할 때는 좀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조정이 가능합니다. 임플란트 수술 전이나 발치 전 반드시 뼈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치과에 알려주시고 필요시 내과 원장님들과 상의해서 일정 기간 휴약을 기간을 가진 후에 하게 됩니다. 이 내용도 중요한데요. 말씀드릴게요. 휴약을 그러면 우리가 하면 되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골밀도가 얼마 나오면 이분이 지금
치과 치료가 급한지 더 급한지 아니면 골다공증 치료가 급한지 유무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예방적인 차원이나 골 수치가 조금 높기 때문에 맞고 있고 먹고 있는데 주사를 치아는 꼭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골다공증에 대해서는 잠시 다른 대체약을 쓰거나 아니면 잠시 멈췄다가 그 사이 휴약기간 동안 그 사이에 치료를 최대한 안전하게 하는 방법, 얼마든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꼭 이 내용은 명심하시고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임산부를 위한 치과 방문 준비. 자, 방문 시기는 주로 임신 전에가 제일 좋고요. 치과 치료는 임신 중기, 안정기에 받는 게 안전합니다. 가급적 임신 단계에서는 미리 치과 검진을 받아서 충치나 잇몸염증 치료를 해두는 것이 임신 중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잇몸병이 생기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쁜 아기들을 임신하기 전에 마음 준비, 몸 준비, 그중에서 치아 관리 준비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토, 입덧을 할 경우에 치아 부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입덧으로 인한 위산 역류를 했다면 치아 부식을 막기 위해서 바로 양치하지 말고 각을 이렇게 충분히 하시고 헹군 후에 한 30분 후에 부드러운 칫솔질하고 그리고 이제 치과에 문의하셔서 관리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치과 당일, 치과 가기 전에 체크리스트, 식사는 기본적으로 원래 하시는 대로 든든하게 하고 오시고, 그리고 마취가 풀릴 때까지 2~3시간 동안은 식사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식사를 하시면 볼을 물 수가 있고 혀를 물 수가 있기 때문에 상처가 날 수 있게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아침 시간에 이렇게 했는데 점심 먹기 전에 또 그 사이에 마취가 풀리고 밥을 먹고 약을 먹으라 보통 표현을 하다 보니까 점심 먹고 바로 왔을 경우에 저녁 먹을 때까지 5~6시간, 짧게는 4~5시간에서 6~7시간을 약을 안 먹고 아픈데도 밥 먹고 약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위장이 많이 나쁘신 분이 아니면 약을 물 1컵이랑 충분히 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아프지 않습니다. 그때 필요하다면 그 사이에라도 뭐라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 수술하기 전에 밥 먹는 거나 이런 것까지 좀 다 감안하면 좋겠죠. 그래서 약을 마취 깨기 전에는 최소한 드시고, 아니면 그런 여건이 안 되면 마취하기 전에라도 약을 드시고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얼마만큼 신경을 쓰느냐 부분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그런 부분을 놓치고 할 때 환자분들이 많이 아프셨다, 언제 아프셨어요 물어보면 그런 경우, 또 그리고 한 가지 팁은 밤에 일찍 저녁을 먹고 불편해서 자게 되면 밤 시간에 되면은 또 아픈 분들이 그 아침까지는 시간이 너무 길잖아요. 첫날은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위가 많이 쓰리거나 아픈 분이 아닌 경우에는 약을 복용하시는 것도 잘 설명을 들으시고 약을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들으시고 약을 복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거는 그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냥 임의로 막 먹어 드시면은 안 되고, 대신 그거는 치과 의사 선생님하고 꼭 상담을 하셔서 그렇게 드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치과 오시기 전에는 가볍게 양치하시면 더 아무래도 좋고요. 그리고 치과에 오셔도 저희들은 다 구비가 되어져 있고요. 또 양치를 하시고 오시면 또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들도 뭐 불편하긴 하지만 이분이 양치를 얼마만큼 좋은 습관으로 하고 있는지도 얼마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것들도 참고가 됩니다. 핵심 포인트, 정기간 문진표 작성, 그리고 기록을 지참하고 오시면 좋겠고요. 복용하는 약물이나 질환들 꼭 확인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퀴즈 풀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조금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요. 한번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미 실장님 감사합니다. 유영진 대표님 오늘 아침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가 흐리고 조금은 날씨가 좀 차졌습니다. 예, 정기숙 대표님 반갑습니다. 춘천 우리 정말 아스파라거스 제가 정기숙 대표님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참 좋은 작물이고 저도 그러면서 심고 키우고도 있는데요.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학 목사님 오늘도 평안하시오. 감사합니다. 안전장치가 발전했군요. 예, 요즘은 엑스레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에 시술 받으실 때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 충분히 설명 들으셨는지 또 다른 분들도 치과 진료를 받으실 때 이런 설명을 들으셨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또 다양한 정보 예, 고미정 대표님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정읍 쪽에서 우리 체리 농장 하시는데 원래는 체리를 구입을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체리 양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가 봅니다. 원래는 꼭 우리 고민정 대표님 체리를 구입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지금 방송에는 깜짝 퀴즈 양치하고 오시면 좋겠죠. 기존 진료 기록 지참하고 오시면 더 좋겠고 항응고제나 항혈증제 미복용 상태로 가게 했는데 임의로 그냥 끊으면 안 됩니다. 이것도 아까 설명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치과에서 의뢰서를 받아간다든지 아니면 미리 내과에 가실 때 내가 치과가 이렇게 치아가 아파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했을 때 또 발치를 해야 된다. 임플란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럴 때는 항응고제를 내과 주치의선생님하고 의논했을 때 미복용 상태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공복 상태로 가기 했는데 하루 공복 상태로 오시면 당 있는 분들이나 몸이 안 좋은 분들은 큰일 납니다. 절대 굶으시면 안 됩니다. 잘 드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치과 가는 날 두근두근 떨리나요? 걱정 말고 오늘부터 완벽하게 준비해봐요. 첫걸음은 언제나 솔직한 구강문진표 작성 현재 아픈 곳 앓고 있는 전신 질환 숨김없이 다 적어요. 복잡한 치료엔 예전 병원 진료 기록과 진단서를 챙겨요. 숨은 충치와 염증 찾는 엑스레이 방사선 노출은 극히 미량이니 걱정은 노노.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매일 먹는 약 알려주기.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약 원장님께 꼭꼭 말해주세요. 피를 묽게 하는 아스피린 같은 혈전제는 지혈이 안 될 수 있어요. 발치나 수술 전에 내과 의사와 상의하고 꼭 약을 끊어야 해요. 당뇨 환자라면 든든하게 정상적인 아침 식사를 하고 오세요. 생리대사가 활발한 아침 시간에 예약하면 더 안전하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치과 치료 웃으며 시작해요. 오예!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오늘은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은데 시간상 더 말씀드리지 못했고요. 오늘 내용은 우리 유튜브 채널에도 같이 생방송이 되어졌고요. 미보치과 치아로 전하는 사랑 페이스북, 그다음 인스타그램에 그리고 구강용품들은 치사몰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